안녕하세요. 제가 아마리와 밤의 형제단 상하편을 읽어드렸는데요. 한글 버전. 혹시 그것보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내용을 조금 더 몇 장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편입니다. 나는 엘시에게 의아한 눈빛을 던지며 물었다. 무시무시한 정리정돈 기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한 명 있어. 저 능력을 지닌 사람은 산같이 쌓인 서류 뭉치를 들고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도 서류가 처음과 똑같은 순서로 바닥에 착착 쌓여. 엘시가 어두운 얼굴로 덧붙였다. 아마 저희는 초자연 면허 및 기록 관리부에 들어가서 서류 정리를 하게 될 거야. 에스퍼니 광중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이 나는 엘시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 지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글쎄, 세상에는 더 쉽고 덜 위험한 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거기 가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그 일에 적합하다고 판명을 받거나 만 18살이 될 때까지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관리부 측에서 어디든 인력이 필요한 곳에 보내버린 경우지. 투자의 면허 및 기록 관리부 같은 비인기 본부는 설마 시험도 안 봐. 플라스틱 배지 수요가 끝날 때까지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두리번거리다가 옆자리 소년이 견인질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그 애는 나랑 눈이 마주치자 얼른 눈길을 거두더니 이내 나를 다시 보고 말했다. 너 쳐다본 거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됐고. 옆자리 소녀는 물으로 눈길을 돌렸다. 참나, 왜 저런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황동 배지 차례쯤 되자 수여식이 점점 흥미로워졌다. 수정 구슬이 더 환하게 빛나면서 희귀한 초능력이 속속 나타났다. 싱글벙글 웃음을 잃지 않는 빌리 포그란 아이는 평소에 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모양이었다. 제니 상승 초월 행운이랑 능력으로 강화되자 빌리는 무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고모 할머니한테서 전설 속의 황금 영토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어디든 잘 숨는 재능을 지닌 조나선 장은 능력이 강화되더니 몸을 아예 투명 유리로 바꿔 보였다. 조나선이 셔퍼 기밀 관리부에 들어가는 게 자기 목표라고 밝히자 엘시가 팔꿈치로 나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다. 셔퍼 비밀 관리부에서는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매번 기억을 지워야 하거든. 저렇게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 보니 아마 그 사실을 모르나 봐. 줄리아 파사이트라는 아득한 눈빛을 지닌 아이는 재능 강화 후 영매가 되었는데 본인은 결과에 깜짝 놀라는 듯했다. 나는 엘시한테 영매가 된 게 초자연 세계에서도 유난스러운 일이냐고 물었다. 엘시는 씩 웃으며 초자연 세계의 영매는 망자통신부에서 매일 죽은 자의 영혼을 마주하니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거라고 대답했다. 은 배지를 받은 아이는 불과 13명뿐이었는데 엘시는 그중 하나로 당당히 무대에 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황금 배지 혹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문스톤 배지를 받을 거란 얘기인데... 크로 국장은 엘시에게 다정하게 팔을 두르더니 자신도 아틀란티스인 혼혈이라며 관리국의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될수록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중의 반응이 시큰둥하기에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 질렀다. 멋지다 엘시! 자리에 다시 앉으며 흙이 보니 조각상 소년이 못마땅한 듯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뭐 무슨 상관이람? 배지를 받은 엘시가 바짝 긴장한 채 수정구슬로 다가가 손을 얹었다. 수정구슬이 환한 빛이 내뿜었다. 거대한 100와이트짜리 백열등이 팍 켜진 듯했다. 바탕 재능, 창의성, 총능력, 천재 발명가. 엘시 얼굴에 한방 웃음이 가득 차올랐다. 사실 나는 엘시의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암막초를 발명하고 남는 부품으로 라디오를 만들어낸 걸 보면서 엘시를 이미 천재 발명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관리국이 놀라운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보니 너무 당연했다. 엘시처럼 원래 똑똑한 사람을 아예 천재로 바꾸어 놓았으니 말이다.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져 낮잠 자기? 그건 초장상 관리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엘씨가 무대에서 내려가자 크루 국장이 다시 연단 앞에 섰다. 황금 등급 이상의 엘리트 배지를 수여하는 일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이죠. 그런데 올해는 엘리트 배지를 무려 3명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딜런 베네싱, 라라 베네싱, 황금 배지를 수여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베네싱? 왜 이렇게 저 이름이 낯설지가 않지? 퍼뜩 기억이 났다. 오빠의 파트너 요원의 성이구나. 나는 엘씨에게 살며시 물었다. 혹시 저 둘이랑 마리아 베네싱 요원이랑 가족이야? 엘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베네싱 쌍둥이는 마리아의 친동생이야. 저 애들 부모님도 여기 와 있을 거야. 베네싱 가문은 초자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 중 하나거든. 그래서 저 조각상 소년이 나를 쳐다보고 있던 걸까? 다음 순간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닫고서 온몸이 뻣뻣이 굳었다. 저 둘이 황금 배지를 받는다면 정말로 문스톤 배지가 내게 오르나 본데. 튀지 않고 잠잠히 묻혀 지내겠다는 꿈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라라와 딜런은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둘에게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딱 봐도 어려서부터 그런 관심에 익숙한 티가 났다. 커다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강냉에 울려 퍼졌다. 내내 얌전하게 미소 짓고 있던 나라는 무대로 이어지는 마지막 계단에 뛰어 올라가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크루 국장은 그런 라라를 맞으며 꼭 안아주었다. 한편 딜런은 기쁜 내색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담담한 얼굴로 국장과 힘찬 악수를 나누었다. 크루 국장은 베네싱 남매가 자랑스럽다는 칭찬을 퍼부었고 이어 세 사람은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을 위해 함께 자세를 취했다. 크루 국장이 남매에게 황금 배지를 나눠주자 딜런이 먼저 수정구슬로 다가갔다. 막상 수정구슬 앞에 서자 딜런의 얼굴에서 그 근사한 미소가 사라졌다. 내 눈에는 딜런이 주름이 떠는 듯 보였다. 어떤 초능력을 지니게 될지 짐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다니. 궁금증이 일어 무대 쪽으로 고개를 쭉 내밀었다. 딜런이 두 손을 툭툭 털고는 수정구슬에 손끝을 살짝 갖다 댔다. 곧바로 수정구슬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빛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눈을 감아야 할 지경이었다. 이윽고 무대에 스크린을 켜닫았다. 바탕재는 사격술, 초능력,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조준력. 딜런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내 평생 저렇게 행복해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 이어서 라라 베네싱이 수정구슬로 다가갔다. 라라는 뛰어난 운동신경이 초인적인 신체 능력으로 강화되었다. 세력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는지 라라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점프와 공중제비를 선보이며 무대를 휘젓고 다녔다. 슈퍼히어로 영화의 특수효과 같은 장면이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자 관중은 열광했다. 라라가 몇 번 허리 숙여 절하고는 무대를 휙 내리시 떠나자 딜런은 싱글거리며 뒤따라 내려왔다. 다시 크루 국장이 연단 앞에 서자 조명이 어두워졌다. 이제 아주 특별한 소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관중성이 더 꽉 들어찰 것 같군요. 아마리 피터스 무대로 올라오세요. 강당 안에 모든 눈길이 나를 향했다. 카메라 조명이 미친듯이 번쩍했다. 나는 남의 관심을 받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적어도 좋은 일로 누군가의 주목을 끈 적은 없었으니까. 무대로 가는 길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계단에 오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드디어 무대에 오르자 벌겋게 상기된 내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크루 국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팔을 눌렀다. 문스톤 배지 수여는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한 가족 안에서 2명이나 문스톤 배지를 받는 일은 더더욱 드물죠. 지금까지 관리국 역사상 문스톤 배지는 딱 13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아마리 피터스는 퀸턴 피터스에 이어 또 문스톤 배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크루 국장이 재킷 호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아마리 피터스에게 14번째 문스톤 배지를 수여합니다. 크루 국장이 상자를 살짝 기울여 뚜껑 열어주었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리본이 달려있지 않을 뿐 훈장처럼 생긴 동그란 배지가 들어있었다. 크기는 내 손바닥만 한데 작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물건이 내 거라니. 이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우리 오빠가
그리고 오빠보다 앞서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던 사람들이 받았다는 어마어마한 배지였다.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일단 나는 상지를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내가 과연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 답하고자 방긋 웃어 보였다. 앞줄에서 엘씨가 펄쩍펄쩍 뛰며 환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 옆에는 신쌍둥이도 보였다. 둘은 팔짱을 낀 채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있었다. 질투하는 건가? 드디어 나도 수정구슬에 손을 얼른 차리고 왔다. 크루 국장 옆에서 물러나 수정구슬 쪽으로 봤는데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면이 드러난다니 갑자기 긴장됐다. 만약에 내 능력이 초인적인 뜨개 실력처럼 실망스러운 쪽이면 어떡하지? 어릴 때는 진짜 뜨개질을 잘했는데 솔직히 나는 수정구슬이 어떤 능력을 선택할지 짐작조차 가지 않을 만큼 스스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머뭇머뭇 수정구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미미한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헉하고 기겁하는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번쩍이 됐다. 크루 국장을 쳐다보았더니 나만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음 순간 수정구슬 안에 검은 연기 한 줄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이내 세차게 회오리치며 구슬 안을 까맣게 채웠다. 갑자기 쩍 하고 수정구슬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화들짝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크루 국장도 놀라서 지충거렸다. 이윽고 무대 디스크린이 깜빡이더니 결과가 나타났다. 바탕 재능, 휴먼 상태의 마법 능력, 초능력, 깨어난 마법사, 불법. 강당한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늘은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